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 편법 행위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해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03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체들은 올해 4분기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고시원의 신설을 제한하는 대신 원룸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승장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0.5% 오르면서 1866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1872선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의 히어로는 IT 관련주인데요. 이에 대한 소식도 잠시 후에 저희가 분석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3천억 원 넘는 현물 순매수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폭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29일 수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앞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주자 국내 증시는 반등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자 연고점을 다시 경신하면서 1870선까지 진입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마감은 그보다 조금 내려와서요. 10포인트 오른 186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856포인트, 65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꾸준하게 상승세를 늘려가면서 장중에는 1873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새로운 연고점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1870선은 지지해주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상황 자세히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이 11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가장 많이 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3,4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에 관심을 표현하는 상태였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투신권의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장중의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기관 쪽에서 50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자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상태였는데요. 개인 쪽에서 3천억 원 넘는 물량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까지 빨간불을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1.8포인트 오르면서 489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 또한 2부근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489포인트와 490선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5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력을 확인한 상태에서 오늘장에서 코스닥 지수는 120일 이동평균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발걸음을 뚝 끊긴 상태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오늘장 48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났고요. 개인 쪽에서 19억 원 정도 소폭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 우위가 나타났는데요. 기관이 133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50전 내린 1141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148원에 출발을 했는데요. 꾸준하게 하락세를 늘려가면서 장중에는 1130원대까지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40원대까지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증시에서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로화와 아시아 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 압력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IT 주들의 반등세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3.6% 큰 폭으로 오르면서 77만 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는 약보합 조정받았고요. 현대차가 오늘 2.8%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신형 소나타 리콜로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마찬가지로 약보합 조정받았고요. LG화학이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4%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삼성생명 내렸고요. 신한주주가 오늘 반등했지만 KB금융은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LG 또한 오늘 지주회사 강세에 1%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자동차주 약세에 기아차가 1.4% 내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2.4%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서울반도체가 LED주주 강세에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지속했는데요. 어제장보다 상승 탄력은 줄어들었지만 오늘까지 빨간불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오늘 1% 반등했고요. 포스코 ICT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동서와 다음이 올랐습니다. 다음이 장중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기관의 매수에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태웅은 5.8%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풍력설비 가격 하락 압력이 지속돼 이익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악평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2.7%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은 IT주들의 반등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러브콜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3.6%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2.3% 올랐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5% 큰 폭으로 오르면서 대형 IT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LED 관련주들도 올랐습니다. 어제장부터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명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6%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디텍과 광전자가 5%대로 올랐고요. 삼성전기와 루멘스 3%대로 오르면서 LED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석유화학주들도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52주 신고가 쓴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LG화학이 4거래일 만에 반등했고요. SK에너지와 호남석유가 52주 신고가 다졌으면서 1%대로 올랐습니다. 태광산업이 7% 가까이 급등하면서 석유화학주들이 오늘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운송장비 업종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급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했는데요.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3% 가까이 내렸습니다. 세종공업이 3.4%, 화신이 4.5% 내리면서 자동차 관련주까지 한꺼번에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줄기세포 관련주들은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허용했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관심받는 모습이었습니다. RNL바이오가 2.6% 올랐고요. NK바이오가 5%, 그리고 삼성PNC, 젠백스가 4%대로 오르면서 줄기세포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종플루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고등학생 4명이 신종플루에 걸렸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올랐는데요. 하루가 12%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웰크론이 8% 급등했고요. 대봉LS가 3.9%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종폴로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관심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연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차익 실현 매물 부담 또한 강해지고 있습니다. 수급상황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기전자 업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이 외국인들이 네네. 선물과 현물 모두 매수하는 움직임 보여줬죠. 오늘장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새벽에 끝난 미증시 상승 마감으로 국내 증시 역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장중 계속 1870선 이상까지 상승했다가 마감은 1866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800억 이상 순매수를 프로그램 매매가 2,800억 이상 순매수를 기록했고, 외국인도 3,400억 이상 순매수를 기록해,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개인과 투시는 금일에도 대량의 차익 매물을 쏟아낸 걸로 보이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4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1,140원 초반대까지 하락했고요. 아시아 증시 역시 강보합권 시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머징 통화 강세와 원화 강세 기대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면서 계속해서 외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일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양적 완화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이런 점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3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및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에 힘입어 재차 안전자산 선호가 부각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추가 상승 가능성에 기대감은 아직까지 유효하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급 쪽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이 좀 오랜만에 매수를 하다 매도로 전환을 했고, 이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저희가 진단을 내려봤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부분 어떤 것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순매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점이 원화 가치 강세,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위안화 절상, 그리고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과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증시의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좀 G20 회담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좀 원화의 추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 보면 이제 기금이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기금이 9월 들어서는 조금 매수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월 말이 다가오면서 기금의 자금들이 다시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말이라는 특징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고려가 됐던 점이 있었던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펀드 환매 압력이 좀 더 강하다고 해석되고 있어서 투신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한 1,570억 오늘 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일단 해외 증시 쪽도 또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날 악재에 둔감하고 좀 네네.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밤은 네네. 또 어떤 모습을 이어나갈까요? 뭐 좀 정리를 하면 미국 쪽을 최근에 뭐 지표가 잘 나오면 당연히 뭐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당연하고요. 지표가 안 나오더라도 페드나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지표가 안 나왔으니까 좀 더 빨리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금융시장은 얘는 나쁘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심리가 높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금일 밤에는 해외 지표는 뭐 거의 부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NBA 주택 융자 신청 지수만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에는 그 2분기 미국 GDP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시장 바라보면서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환율 또한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 주셨죠. 1130원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환율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환율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뭐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가 그 환율인 거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느냐가 그 원화 가치의 가장 상승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뭐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의 그 원화의 그 어떤 수급의 논리뿐만이 아니라 그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 지금 뭐 그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그 추이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수급은 이렇지만 결국 그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뭐 결국은 우리나라 이제 수출주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IT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에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원화 가치가 수출주에 직접적인 부담이 작용하기보다는 좀 더 증시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는 만큼 그 환율 하락이 좀 더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증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 부담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뭐 아직까지 그 투자 심리 자체는 양호하고 글로벌적으로 그 위험자산 선호도 아직까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에 가파른 상승에 따른 기술적 부담이 존재하는 걸로 보이고 실제로 장 초반 뭐 약보합금 시세를 보였던 점도 그런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외국인의 수급이 더욱 중요하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이 환율 부분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수의 우상향 가능성은 좀 더 아직 높지만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좀 더 뚜렷한 호재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보면 지금 뭐 지수를 추격하기는 부담감이 만만치 않은 시점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압축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지 아니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지를 좀 더 꼼꼼히 챙긴 다음 투자 범위를 압축할 것을 권고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원화 강세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에 따른 수혜주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오늘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IT 업종의 관심인데 7월 이후에 계속 IT 업종 그리고 뭐 코스닥 업종 보면 다 같은 스토리인데요. 하반기 어떤 IT 실적 전망의 불안으로 계속 지수 대비 저조한 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좀 IT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시기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증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답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불안 심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만큼 계속해서 IT와 코스닥에 대해 관심을 갖되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보수적으로 IT 조금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원화 강세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또 해 주시기도 했고 앞에서 오늘 시황을 좀 분석해 주시면서 뭐 화학 관련주에 대한 말씀도 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최선호 업종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네, 참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금년에 들어서는 방송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중에는 이제 그
그 화학과 건설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잘 반영이 됐었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도 맞는데요. 다만 이제는 그 뭐 건설, 조선, 화학 등이 좀 가격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시점인 만큼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존재하는 은행 업종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그 국내 뭐 대표적인 지주사나 아니면 지방 은행들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업종이 최선의 업종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정윤성 대리 앞에서는 뭐 중국 관련주에 대한 말을 또 해주기도 했는데 물론 뭐 건설이라든지 조선 쪽으로도 관련이 분명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금융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당부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김주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것을 보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기업 CEO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 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공정한 납품 단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중기조합이 대표권을 갖고 대기업의 단가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고리 대부업자, 고액 입시 컨설팅 업체, 대형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 폭리를 남기면서 탈세를 일삼아온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 편법 행위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해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03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사채업자와 입시학원, 농수산물 도매 및 창고업자, 장례 관련 사업자, 결혼정보업체, 고급 미용실, 아파트 보수 전문업체, 고급 산후조리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이어 비자금 조성 및 역외 탈세 기업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국내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체들은 올해 4분기에도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은 9월 한 달간 530개 기업을 상대로 제조업 기업 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4분기 경기전망지수가 110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호전, 작으면 악화를 의미합니다. 부문별 전망치는 매출 114, 내수 110, 수출 106, 설비투자 105, 고용 108 등으로 모두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자동차와 정밀기기 업체들의 경기 전망이 밝았습니다. 한편 3분기 기업들의 실적지수는 105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고시원의 신설을 제한하는 대신 원룸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고시원 신축 때 사전 건축 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설이 가능한 지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실 이상의 고시원은 인허가 전 건축 심의를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 지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기존의 원룸형 주택의 심의 대상을 현재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원룸형 주택을 늘리기 위한 차원입니다. 증권금융뉴스입니다.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조기 종료 조건이 부과된 주식 워런트 증권인 코바 워런티에서 첫 조기 종료 사례가 나왔습니다. 거래소는 오늘 오전 코스피 200이 조기 종료 발생 기준 가격을 충족해 대우와 동구, 도이치, 맥쿼리 등의 5개 풋 조기 종료 ELW 상품의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바 워런트는 기준 가격에 도달하면 즉시 거래가 정지되고 다음날 상장 폐지됩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개발 사업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레오 구리광산 개발 사업은 25년간 운영되며 매년 300만 톤의 광석을 채광 재련해 연간 6만 톤의 전기동과 코발트 등을 생산하게 됩니다. 미래셋증권은 자산관리 전문가가 직접 금융 소외 지역을 찾아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서비스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서비스카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금융 소외 지역 거주자들과 직장인을 직접 찾아가 계좌 개설과 자동이체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세계적 금융 전문지인 아시아머니로부터 2010년 한국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수상으로 2005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은행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신한은 이로써 유로머니와 글로벌 파이낸스, 에셋 등을 포함 해외 4대 금융 전문지의 최고 은행상을 휩쓸었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 증시 일제히 강세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상승장 속에 마감이 됐고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6% 오르면서 9,559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원자재 업종 중심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0.3% 오르면서 2,620선에 현재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